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거리 핵미사일 조약을 폐기를 하고 새로운 모델의 강력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만들겠다라고 표명한 거.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핵 공유 협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표명한 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토가 만들어지는 수술이다라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그게 나토 아니에요. 나토와 같은 쌍생아적인 그러니까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토가 등장할 때 되면 이제 북한이 접수 평정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조선, 즉 북한,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 이제 완차이나라는 게 깨진 상태니까 대만이 국가 대접을 받을 때일 거예요.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7개 국가 정도에 의한 동아시아 혹은 웨스턴 패시픽, 동아시아 혹은 웨스턴 패시픽 조약기구. 그렇죠. 그러니까 가칭 이토라는 게 만들어질 거다. 그 이토가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새로운 핵 전략을 광범위하게 수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은 상태. 그렇죠. 그거를 핵심 기반으로 삼을 거다. 지금 미국의 중장기 전략을 거기로 밀고 가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그 앞에 가서 제가 북한과 잘해보겠습니다. 잠시 볼튼 같은 그런 악마가 이제 떠났으니까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라고. 김정은이 내가 또 한번 챙겨볼게요. 뭐 사기판을 친다고 트럼프나 미국 진영이 거기 넘어가겠냐고. 그 사기판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권은 평양 김정은을 빨리 개성공단 열어, 금강산 열어라고 하는 프레셔를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뜬금없이 트럼프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네, 그래야 또 저 김정은이한테 또 욕 안 처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지금 이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충분히 장기적인 그 미국의 전략 구도로 보면은 막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이미 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상당한 부분이 어레인지먼트가 되어 있어요. 그게 UNC가 잠정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며칠 전에 우리 저 박주프께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UNC 유엔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이게 이제 우리 또 186 그 또 운동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한반도에만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리만 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중국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유엔과 미국과 유엔과 UNC와 북한과 중국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 실질적인 말하자면 결정권자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나 문재인이가 남측 정부 남쪽 그랬죠. 참 희한한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한이 뭐 나는 대한민국을 문재인만큼 모욕하는 자를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대통령이란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웃기는 자예요. 거의 저기 탄핵이 아니라 여적죄가 된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 와싱턴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또 이제 뉴욕 와싱턴이 아니라 뉴욕으로 가서 유엔에 가서 뉴욕 가서 뉴욕으로 가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속임수가 뻔한 또 구걸을 하고 칭칭대고 재롱을 들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전혀 삼류 사기판에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게 이제 국내적으로 UNC라고 하는 게 지금 나중에 이토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동아시아에 혹은 아시아 태평양까지 넓혀진 말하자면은 동맹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그 동맹이 수행하는 작전 운용, 군사적 동맹의 운용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포석이 다 깔아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라고 그러죠. 또 이상한 말을 지어가지고 뭐 이양을 해도 될 건데 환수라고 해가지고 주권을 찾아오는 듯이 뉘앙스를 챙기고 그러는데 그거를 말릴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우리가 싫으면 동맹 깰 수 있고 전작권 우리가 가져야 돼. 그리고 그렇게 갖겠다고 아각거리면 미국으로서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왔다 갔다 하기는 쉽지는 않다. 누가 아각거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정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 게 저들의 속임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미 동맹은 양국 간의 군사 편의주의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자유 동맹이라고. 그렇죠. 언제 시작된 거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1941년 12월 6일 일제가 하와이를 쳤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사실상 자유동맹이 시작된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한국인의 적인 일제와 미국이 싸움을 딱 정식으로 붙은 순간 그렇죠. 실제로는 자유동맹이 시작된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동맹은 양국 간의 편의주의적인 군사동맹이 아니고 실제로 이 동맹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유예요. 개인 존엄성을 가진 거라고. 이게 그렇죠. 헌법 가치를 위한 동맹이에요. 자유와 현대 문명의 동맹이죠.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못한다라고 못을 못 박은 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큰 실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동맹의 뜻은 양국 간의 그냥 군사 동맹이 아니다. 이건 자유 동맹이다. 이건 헌법에 준하는 동맹이다. 라고 그때 못을 박았어야 돼요. 정책적 차원의 그 선택으로 예. 그 가치를 하락을 시켜버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자유 동맹에서 기여할 바가 없는 개인의 존엄성과 현대 문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타락한 국가로 전락하기 전까지는 이 동맹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방식으로 그 뜻을 모르고 MB와 박근혜 정부 때 그것을 정면으로 논파를 못한 거예요. 그냥 야 우리 군대니까 우리가 주권 가졌으니까 우리가 전자권 갖고 와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주적이 중국이나 러시아인데 그거는 좌파든 우파든 뭐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잘못된 그 정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파가 권력을 잡으면은 국가를 전리품으로 쓰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한미동맹 네. 지난번에 우리 좀 원자력 발전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중요한 거는 국가적 지속성이 담보되고 어떤 정권이 그걸 함부로 전리품으로 써서 마음대로 폐기하고 파기하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한낱 5년 동안에 주어진 그 제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헌법률이라든지 국가의 지속성이라든지 국가의 안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중에 어떤 정책을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입법을 넘어서서 사실은 헌법적으로 다뤄야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국민투표해야 된다고.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상황. 그래야 된다고 이거. 이거는 그 주인인 주권자의 생사가 달린 문제. 예, 개헌에 준하는 문제. 개헌에 준하는 그런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주 그냥 그 찍어먹기 위해서 권력 찍어먹은 다음에 국가를 통째로 찍어먹고 그러니까? 그 국가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5천만 명을 그냥 머리를 잡고 흔들고 지 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을 마음껏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하시던 말씀이 뭐였지? UNC 얘기하시다가 UNC가 이제 UN 사령부. 그게 INF하고 연관이 되는 게 INF가 설정이 됨으로써 미국은 사실상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억지를 핵 공유 협정을 맺기 전에라도 핵 억지의 여러 가지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인을 이미 평양과 중국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핵공유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엔군 깃발 가지고 핵무기 써버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정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죠. 자,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단지 휴전 상태예요. 언제든지 전쟁을 지속해서 결판을 낼 그 권리도 있고 상황도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UNC를 가지고 결국 유엔군 깃발을 가지고 평양을 이제 북한에 전면 진입해서 평양을 접수 평정하게 되는 날이 와요, 조만간에. 예. 그러고 나서 그 UNC를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 조약기구로 바꿀 거라고. 제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뭐 거의 확실하죠. 왜 그러면 북한이 이미 접수 평정돼서 자유조선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전이 된 거거든. 예. 토벌이 된 거잖아, 상대방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UNC는 더 이상 이제 존립 근거가 없어져요. 그때가 되면 자유조선이 출범하면서 그럼 자유조선 출범시키면서 그 다음번에 나갈 길은 뭐냐 이거지. 저 무시무시한 중국 계속 제어해야 되고 그러면 영내 조약기구예요. 그렇죠. 동아시아 조약기구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그때는 완차이나 깨졌을 때니까 대만 그다음에 자유조선,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구도가 이제 눈에 보이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것을 구도를 설정하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작동했을 겁니다. 중국의 도발이 네. 이 간단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 네. 즉 지금 UNC가 되면서 들어오는 게 아시아 태평양 주요 소위 허브 앤 스포크로 미국이 중심이 되고 부채살로 뻗어져 나간 동맹 체제. 네. 이것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한국 6.25 전쟁 때 만들어진 UNC가 UNC가 그 안에는 영국, 프랑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 들어가 있어요. 즉 유럽이 소위 문명을 주도하는 동반자로서 뭐 나토로도 연결되지만은 UNC로서 중국과의 지정학적 소위 말하자면은 싸움 그 다음에 실제 군사적인 대립 이 부분에 태세를 지구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그거랑 연결돼서 이제 UNC가 북한의 접수 평정 해방 이후에 UNC가 동아시아 뭐 조약기구로 바뀔 때, 군사기구로 바뀔 때 아마도 바로 UNC 전통 때문에 제가 이제 용어를 쓰면 extra regional participant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외 참가고 그게 이제 영국, 이스라엘 이제 저기 뭐야 그 저기 누구지? 프랑스 심지어는 사우디까지도 올 거야. 그렇죠. 그게 중동의 맹주니까 사우디가. 인도 태평양에 그리고 인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건 중국이라는 무시무시한 용광로를 딱 둘러싸는 군사기구가 되기 때문에 다 참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INF 조약 폐기, UNC의 실질적인 활동 이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아가고 가서 이제 그거를 뭐 저기 그 뭐지 옛날에 왜 시장판에 가면 뭐 이게 그릇 박포라 그러나 뭐라 그래 박포놀이 뭐 박포놀이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주사위 들었냐 여기에 뭐 짤랑짤랑 해서 고르세요. 이거 하고 삼류 도박을 삼류 사기판을 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문팔류 주사 세력들이 이거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그냥 땜빵질로 그냥 매일매일 하루살이로 여기 떼고 여기 그럴 사람만 해서 거짓말하고 또 이런저런 사기치고 뭐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전작권 뭐 환수라고 하고 해가지고 아마 미국이 그다음에 영어 잘 못하지만 sick and tired 할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 이게. 지긋한 한국 저 녀석 제 세금 와서 또 사기칠라 그래. 그러니까 동맹으로 야만 좀 사기치려면 제대로 좀 사기판 좀 벌여서 갖고 와라. 소위 말하자면은 문명의 최전선으로 정말 모델 국가로 잘 국가가 자유국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5년마다 이 푸닥거리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게 또 미국 정부도 오바마, 클린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큰 지금 중국과의 게임, 문명의 게임을 문명의 전쟁, 가치의 전쟁을 지금 하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효적인 힘, 무역, 금융 이미 다 나타났죠. 근데 군사적으로도 이미 정비가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전작권 환수해야 돼. 자주를 위해서 자주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죽창 필요해. 돌고 험프리 캠프 험프리 앞에 가라 그래. 조국이 보내면 되겠네. 죽창 좋아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걸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고 가스 램프 위에 냄비 위에 뭐야 개구리도 아니고 지금 온갖 참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든 저렇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역사의 큰 쓰나미는 중국 자유와 북한 자유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이제는 이 세계 정치의 어떤 이 축이 뭘 중점으로 세계 정치가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어떤 방식의 게임이 벌어질 건가 라고 하는 엑시얼 체인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XR 체제 추기동. 추기동을 하고 있는데 XR 시프트. 시프트 오브 체인지 하고 있는데 뭐 시프트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 덕트린 같은 경우는 체인지 더 월드입니다. 네.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의 세계 전략을 추기동시키겠다는 추기동시키고 판을 네. 재구축하겠다는 네, 세계 질서를 추기동시키겠다는 그런 식이고 뭐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스테이터스 쿠어 안트 네. 현상 변경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 우리는 오골 하고 있어서 참 한심합니다. 이게 문재인의 그 삼류 사기질이 오바마 힐러리 같았으면 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오바마 자체가 저질 사기꾼이거든. 오바마가 그 재선을 앞두고 이제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푸틴은 그래도 러시아 헌법을 안 고쳤어. 그렇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아시지만 메드베프한테 한 텀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푸틴이. 그 메드베프를 만났을 때 그때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오바마가 앞에 마이크가 안 꺼진 줄 알고 이게 메드베프라 그러고 내가 오바마라 그래봐요. 예. 야, 메드베프 이번 내 대통령 재선이 말이야. 그렇지. 내 인생의 마지막 선거야. 예. 내 선거용으로 러시아를 많이 비판할 거야. 예. 그런데 그건 그거. 개운치 말고. 그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당선되면 완전히 친러로 간다. 걱정 마. 그리고 내 말을 푸틴한테 꼭 전해줘. 그렇죠. 맞아. 오바마 거의 이 정도면 양아치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양아치죠 이게. 거기다가 힐러리도 양아치예요 이게. 뭐 사실은 참 우리 밑도 끝도 없이 뭐 트럼프가 하도 그냥 막 버버버버 하고 막 다양하게 연출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생리적으로 한국의 그 선비 스타일은 싫어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아니고 점잖아야 되고. 나 진짜 여기서 뭐 입만 뻘쭉하면 트럼프 개객기 하는 이른바 우파 유튜버 이런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케이, 당신이 만약에 트럼프를 개객기라 그러면 메드베프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나 오바마는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래야 돼? 당신 한번 그 얘기 좀 해봐. 거기다가 만약에 그게 이 정도가 트럼프 개객기가 나오면 힐러리는 골드만삭스 그 임원진 앞에서 비공개로 그 나중에 그 위키릭스에 의해서 드러났잖아요. 예. 비공개로 할 때 그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김일성, 김정일이랑은 우리가 딜을 잘 쳐왔다. 김정은은 근데 애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김정은을 역성들지만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 인민해방군과 그리고 김정은을 컨트롤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진핑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동지다. 이런 소리를 한 정말 상양아치가 힐러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니 트럼프 개객기라고 할 정도면 그러면 힐러리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시라고. 그럼 내가 귀하들의 진정성을 믿어줄 테니까. 제가 이제 하나 더 예를 들게요. 그게 그 시기에 오바마 8년 시기에 시진핑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세계 질서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도발을 했잖아요. 지금 조진핑을 보십시오. 그래서 말하면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을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스캔들 중에 상당한 부분 뒤에는 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10%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서 미국의 핵심부의 언론인 정치가부터 시작해서 부통령한테까지 돈질이 가능하다라고. 대통령한테 1조 2천억 쐈잖아. 그러니까 돈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지금 오바마의 발언, 힐러리의 발언에 녹아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중국이 미국 내의 수구 기득권 세력을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갔죠. 파고 들어간 거죠. 수구 기득권 세력을 반문명적 존재들, 그렇죠. 썩어 빠진 반미국적 존재들, 반인류적 존재들로 타락시킨 거야. 그게 NIT. 뭐 근데 이제 그거는 타락됐는데 그 타락할 태세가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정치였고 미국의 워싱턴 아리스토크래시였단 말이에요. 워싱턴의 수구 기득권 세력. 그렇죠. 우리도 예외가 아닌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추정하고 싶냐. 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오바마 힐러리로 대표되는 이 썩어 빠진 미국 수구 기득권 세력의 묵인 내지 방조 아래 이루어진 거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은. 이 세계사나 혹은 중요한 정치적인 변동을 볼 때 음모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음모론적으로 혹은 그게 사실 구조를 본다는 게 그건데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